그래도 가기 싫다고 막 가면은 왜 나를 안 봐주느냐, 맞아요. 왜 나를 뭐 다른 병원에 보내려고 하냐, 그리고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셔가지고 요 치료에 대해 갈증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딱 이제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온 거죠. 자, 오늘은 또 이어서 우리 최고의 전문가 서울의대 조성용 교수님 모시고 리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리즘 왜 조성용 교수님 모시고 리즘 얘기를 하냐? 드디어 2025년 5월에 서울대병원에도 리즘을 도입하시기로 결정이 됐다고 해서 오늘은 교수님 모시고 리즘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요. 서울대병원에서 리즘을 도입하시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리즘을 선택하신 이유. 제가 예줌이나 전립선 비대 정말 권위자이신 황병구 원장님이 저를 이렇게 불러주죠. 지금 배우로 나온 부분이 좀 있고요. 무슨 말씀? 근데 이제 서울대병원의 이제 전립선 비대증 수술도 저는 요즘 뭐 거의 100g 이하는 거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수술을 뭐 50g, 60g 이상이면 많이들 권유하시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주로 결석을 한 70% 하고 전립선을 한 20-30% 하면서 나머지 한 10%는 로봇 수술을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저희 서울대병원에서 자꾸 뭐 술장 늘어나면 환자들 너무 서울로 많이 온다 이러면서 자꾸 허가를 안 해주셔가지고, 이제 하여튼 뭐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한에서 이제 어려운 케이스들을 제 주어진 시간과 공간 안에 하려다 보니 얼추 100g 정도 이상은 해야 제가 감당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중간에 있는 분들은 무조건 이제 약물 치료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럼 약물로 계속 써야 되는 거고, 그 중에 정말 급한 분들은 이제 수술을 이제 당연히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 전부 다 하면 또 서울대병원의 환자를 생각해서 많이 해주시는가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단 왜 그런 것까지 다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때 이렇게 다들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작은 크기에 그렇지만 치료가 필요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이제 많이 못 해드린 것도 좀 사실이고 죄송한 것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또 가기 싫다고 막 가면은 왜 나를 안 봐주느냐, 맞아요. 왜 나를 뭐 다른 병원에 보내려고 하냐, 그리고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셔가지고 요 치료에 대해 갈증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딱 이제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온 거죠. 그래서 도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리즘이 처음 이제 도입이 되기 전에 저는 운이 좋게 리즘을 미리 접할 기회가 있었고, 가서 선생님도 직접 모시고 외국 가서 보시고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보면 문헌에서 봤던 것보다는 생각보다 좀 리즘이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뭐 뇌좀 증기치료, 전립선 증기치료 뭐 이런 거와 비슷하게 전신마취하에 수술하는 게 아니면서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이제 많이 나왔죠. 지금 벌써 한 4가지, 5가지 주되게 나왔는데, 일단 이물질을 안 넣는다는 게 저한테 가장 중요했습니다. 유로리프트, 결차 예술과 가장 대비하래, 그렇게 다 얘기를 해도 되나요? 수업이 되는 장점이 있네요. 장점일 수, 그래서 이렇게 뭐 시술 측면에서는 물론 간단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전신마취 뭐 수술장도 제한돼 있는 상황인데다가 마취에 대한 부담이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케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이제 응급이든 뭐든 이제 이렇게 환자분을 케어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장비인데다가 효과도 좀 있는 거, 확실히 좀 있는 것 같고, 예상보다도 괜찮았고, 네. 그다음에 안전성도 꽤 괜찮았는데 이물질을 남기지 않는다. 사실은 뭐 이렇게 자세히 얘기 안 하지만 그 이물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는 부위에서 생기는 뭐 출혈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앞에서 안전하게 시술을 하고 이제 약간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그래 안전한지를 계속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약물로 이렇게 다스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거는 환자들한테 좀 권유할 만하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몸에 남는 게 없다, 그리고 시간이 좀 기다려야 되지만 효과를 좀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다, 그게 리즘의 가장 큰 장점 같아요. 네. 그리고 수술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수술과 마취를 그냥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담스러운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한테 수술해야 된다, 수술하면 다 좋다고 막 등 때려서 그렇게 하는 게 꼭 옳은 거는 아니야. 물론 그래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리튬이 그런 환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논문도 그렇고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국제학술대회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외국에 오신 선생님하고 떠듬떠듬 얘기를 해봤더니 1차 치료로 우리가 항상 약물을 항상 먼저 권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최소침습적 치료, 리튬이나 결자해소 같이 부담 없이 외래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술을 약물 치료와 동대관선상까지 올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같이 의견을 나눴는데 저도 참 거기에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약만 먹게 할 거야, 그런 것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교수님 전립선 비대증 진료도 많이 하시고 수술도 많이 하셔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가장 핫하고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결국은 그 대상이 누구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약물을 기본적으로 선호하고 약물이 역시 첫 번째 선택지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약물은 뭐 하루 먹고 이제 매일 먹으면서 효과 부작용을 바로바로 빨리빨리 평가할 수 있고, 그러면 시간이 지날 때마다 평가를 해서 이제 이 용량을 올린다든지 기전에 따라 약을 좀 바꾼다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바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이제 그 효과가 나는 거가 시간이 걸리지만, 근데 부작용도 이 약이 없어지면 부작용이 빨리 없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기대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약물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짧다라는 거죠. 약물 장점이죠.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서 일단 약을 먼저 권유하는 게 좀 많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점점 시술, 이게 이제 저희 레줌 같은 게 시술이라고 한다면 시술도 이제 점점 더 이제 안전성이 이제 확보가 되면 결국은 이제 이 약물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이렇게 대체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최저침습적 치료도 뭐 다 맞지는 않고 약물 치료도 뭐 가장 첫 번째로 고려는 해야 되지만 그것만도 또 정답은 아닌 경우들도 저도 실제로 많이 봐서, 아까 환자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좀 제공하고 그런 장단점을 좀 충분히 서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정보를 가리거나 자꾸 환자를 이쪽으로 겁을 줘서 몰아가,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안 좋은 거지. 약물 치료도 나는 수술 안 하니까 약이면 다 돼요 하고 약으로만 쫙 가요. 그것도 지금 시대에는 맞지는 않고, 또 사실은 나는 새로 리튬을 샀으니까 리튬을 많이 하고 싶어서 환자분들께 무조건 다 리튬이 제일 좋아요 그렇게 몰고 가고, 그런 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많이 돈을 받을 수 있어서 그쪽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사람 욕심상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요즘 그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 SDM 이제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국내에서도 이제 점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외래 시간이 좀 짧아서 이 SDM을 제대로 못하는 게 항상 이제 죄송하긴 한데, 사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 환자분들한테 여러 옵션을 좀 먼저 얘기를 하고 이제 한번 오히려 좀 봐주십사, 네, 외래 오시기 전에 그런 얘기도 좀 마침 기회가 돼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환자분들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같이 의사결정을 해서 최선의 치료를 같이 선택해서 진료를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약물의 장점과 시술의 장점이 뭐냐로 결국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효과와 부작용의 평가의 텀이 약물이 훨씬 짧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물을 먼저 우선 권유하는 게 당연히 지금으로 맞는 건데, 이제 시술을 이제 권유하는 쪽은 시술도 이제 효과적이고 굉장히 안전하다. 그러면 시술 쪽으로 갈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를 이제 논의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특히 뭐 남성 기능, 사전 기능 뭐 이제 이런 걸 잘 유지하고자 하는 5, 60대, 요즘은 5, 60대가 젊은 장년이라고, 그래서 5, 60대 건강하신 중년 분들한테 먼저 권유할 수 있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그러면 이거의 장점을
약물이 더 증가시키면 어떨까? 예를 들면 약을 한 달에 한 번만 먹을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먹는 것도 훨씬 편해진다든지, 이제 이런 약물의 타입에 따라 이 시술의 장점을 또 약물이 극복해낼 수 있으면 또 다른 이제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끌 수 있다라는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약물과 시술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뭐의 장점을 얼마나 더 어떤 사람에게 보여줄 것이냐에 따라 이 결국은 이 누가 뭐가 첫 번째 옵션일 거냐에 대한 이제 얘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하고 제가 그 벌써 2년 전인가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처음으로 리즘을 접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출시되고 그냥 개인 병원이니까 제가 원장님하고 결정하면 도입하는 거니까 조금 일찍 도입을 했었고, 서울대병원 이제 아이고, 네, 너무 오래 걸렸다. 네, 도입하신 거 축하드리고. 네, 네. 네, 저도 뭐 이제 효과나 안전성 어느 정도 다 충분히 검토를 이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서울대병원에서 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효과 안전성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 근데 이제 겁나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안 좋을 때 욕을 더 먹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히 쓸만한 거 마냐를 정말 진지하게 결정하고 그러니까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그런 뭐 이미지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고 다 정보가 검거 같고 막 국정감사도 받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기관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들어옴으로써 이제 제가 생각했던 환자들 군에 좀 더 권유할 수 있는 이제 옵션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의사로서는 되게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치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 오늘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는 이제 우리 홀랩 수술의 대표되는 적출술. 교수님 시작은 홀랩 수술로 하셨지만 다른 에너지를 이용해서 홀랩과 같은 형태의 수술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교수님 감사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모시고 구독, 좋아요 해도 돼요? 해도 될까요? 아, 네, 영광입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